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8일 카카오 그룹주 중간 점검 좀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그룹주가 이번에 이제 기술주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 회복을 조금 했죠. 조금 했죠. 네, 많이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카카오 게임즈부터 반토막 나 있고요. 네, 고점 대비. 카카오 뱅크는 뭐 좀 더 심하죠. 66%. 네.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는 72%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카카오도 54%. 자, 지금 대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은 지금 오늘 FOMC 의사록이 나왔죠. 예, 뭐 앞으로 금리를 0.75%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무게 중심이 실리는,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최근에 이제 제가 읽었던 어제 오늘 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좀 내용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좀 발췌를 했습니다. 요 책은 최근에 발매된 그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나온 책인데, 책 제목이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이네요. 어쨌든 그 내용의 일부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미국이 금리를 이제 올렸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물가가 상승했을 때, 돈이 풀렸을 때, 그다음에 경기가 이제 급속히 이제 뭐 나쁠 때나 나빠지려고 할 때, 뭐 앞으로 이제 너무 좋아질 때, 뭐 이럴 때 뭐 다양하게 금리 변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스닥 버블이 있었을 때 이제 금리를 전폭적으로 계속 올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거의 4%대에서 한 7%대, 한 3% 정도 쭉 올리면서, 근데 웃긴 게 이제 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많이 올라서 금리를 올리는 건지, 경기가 너무 좋아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유동성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리는 건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 책의 내용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참고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또 금리를 낮추면서 또 지수가 이제 버블이 또 웃기죠. 예, 금리를 내리는데 지수는 또 망가지고, 예, 물가도 잡히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한 것인지 후행적으로 한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저도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우리도 지금 시장이 금리를 올렸는데, 이제 올려서 어느 정도 지금 3%가 높은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더 잡아야 되는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제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가 이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앞으로 성장하고 어떻게 투자를 전략을 구상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카카오 직원분들도 지금 물렸다고 하죠. 그렇죠. 상장가 대비해서 뭐 카카오뱅크 공모가 대비해서 우리 사주 청약한 거 대비해서도 지금 손실이라고 이제 하는데,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이 뭐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데, 뭐 책을 제가 뭐 홍보하기 위해서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책 말고도 뭐 지금 같이 읽고 있는 이 책은 뭐 매트릭 스튜디오 문병노 교수님,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이 이제 지은 주식 책인데요.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했던 수많은 내용들과 경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적으로 확률적인 퍼센테이지를 이용해서 차트나 캔들이나 뭐 각종 지표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수치화돼서 나오니까 역시 그래, 그렇구나 라는 거를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는데, 한번 이 책도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할 건데,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평선이 뭐 정별일 때 수익이 났던 확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뭐 이 책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역배열이죠. 완전히 역배열이죠. 역배열이면 그러면 완전 폭락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도 다양한 한 10년치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확률적으로 봤더니 뭐 50% 정도 되더라, 뭐 이런 60% 되더라, 30% 되더라, 뭐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얘기하는 게 차트나 캔들이나 뭐
지표나 이런 것들이 퍼펙트하지는 않다 항상.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페이가 카카오가 이 그룹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은 상장되지 말았어야 된다. 예. 특히 이제 카카오는 상장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튀어나오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카카오 안에 있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저희 첫 번째 의견입니다. 나오지 말았어야 될 아이들이 나왔고 나오면 안 되는데 억지로 끄집어냈던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얻었고 그 부가 이제 부의 불균형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거품이 생겼고 지금 유동성 파티에 어떤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저기 있는 이사진들이라든지 대주주라든지 외국인 기관 투자자라든지 국내 기관 투자자들 그 파티를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한테 빨대 꽂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모르고 판단을 잘 못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도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됐냐? 이 사람들의 이 수많은 아픔과 이 슬픔을 다시 복구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구원투수죠. 새로운 투자자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너무 없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비관적이고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앞으로 더 이쪽 기업에 더 많은 투자를 이룰 수 있는 눈먼 돈이 앞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단행해야 될 자금이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 채권시장, 예금시장, 단기 MMF, M2 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리고 외국인은 일단은 스코어상 현재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누적적으로 뭐 나올 수도 있는 지표도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최근에 들어왔는데 실적 좋았죠. 카카오페이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한 3, 4일 연속 매도가 나왔고 그래도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조금 좀 들어왔던 모습이 있긴 하네요. 일단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금은 국민연금. 우리 국민연금은 계속 돈이 유입되죠. 저도 마찬가지 국민연금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 연금이 일단은 카카오 같은 그룹에 그래도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국민연금 그냥 가장 핵심적인 투자처는 우리 개인 투자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의 돈은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대신에 우리 개인의 그 돈 중에서 우리의 월급, 우리의 미래의 어떤 연금 자산이 이런 장기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싸든 비싸든 과거에 카카오가 보여줬던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성장 스토리를 우리는 분명히 봤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죠. 2011년, 2010년 결국 13,000원짜리가 17만원, 15만원, 13만원 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수익을 거둔 연기금 투자자들이 이제 나온 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맞는지 틀린지는 시간이 가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투자하는 것은 오케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저번에도 얘기했고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는 이 기업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가시밭길이라는 거죠. 왜 가시밭길이냐? 왜 험난하냐? 바로 이 재무적인 지표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어떤 이 수치들, 멀티플, 이익 관계, 회사 규모와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POR, 여기 좀 재밌었는데 이번에 제가 늘 생각했던 게 POR에 대한 자료들이었는데 이번에 읽었던 그 무병리골스 매트릭스 스튜디오에서 이 POR 개념을 보여주더라고요. 수많은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수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PER에 대해서는 많이 커멘터리를 했는데 뭐 아니면 EV, EBITDA라든지 근데 POR에 대해서는 잘 얘기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퍼레이션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에 대해서 시가총액 배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늘 체크하는 여기 있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냐. 카카오뱅크가 영업이익이 얼마냐.
그럼 시가총액은 얼마냐? 요 구조인데요. 현재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얼마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 14조 8천억입니다. 그러면 14조 8천억짜리가 그럼 ROE POR은 얼마냐? PER은 나오죠. PER은 지금 얼마죠? 예, 약 66배입니다. 예, 66년 뒤에 이제 이 회사가 이 14조를 벌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끔찍하죠. 예, 투자자분들은 끔찍하죠.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66년이나 지나야지 지금 14조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됩니다. 굉장히 먼 미래의 얘기인데, 근데 꼭 그렇진 않죠. 왜 그러냐면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를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이제 젊은이들은 카카오뱅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신규 고객 창출에 있어서 기존 은행들과 차별화되어서 더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성장 중인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됐을 때 주가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고,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이제 골 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이쪽에 그래도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아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이 쉐어, 마켓 쉐어라든지 이 구독자층, 뭐 뱅킹 사용자층과 지금 신한지주,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금융, BNK, 뭐 JBK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성향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인터넷 쇼핑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인터넷 쇼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지금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그 신세계백화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많았고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프라인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계속 오프라인 쇼핑을 한단 말이죠. 은행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뱅크와 국민은행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카카오뱅크는 오프라인 샵이 없습니다. 예. 나는 돈을 만지고 돈을 확인하고 지금 안 그래도 지폐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져 있고 현금 개념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 또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내가 은행 거래를 하기보다는 우리은행 가서, 국민은행 가서, 신한지주 가서 난 직접 사람하고 만나서 대면 거래를 하겠다라는 그 층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거죠. 예. 10년이고 20년이고 앞으로.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카카오뱅크가 얻어내는 이 이익의 순이익의 마진, 순수 마진이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신한지주, KB은행, 우리금융, 하나금융, BNK, JB금융지주, 기업은행, DGB금융지주들과 쉐어하는 거지. 공유하고 나누는, 이제 피자를 나눠 먹는 개념이지 그 피자를 독차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최소한 한 4분의 1을 독차지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너무 커브진 상태에서 상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너무 낀 상태에서 맥주잔을 받았는데 맥주잔이 가득 찬 거품으로 잔을 받고 나서 보니까 10분이 지나 보니까 실질적으로 맥주는 맥주잔에 10분의 2 정도밖에, 20%밖에 맥주가 없었던 거죠.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의 어떤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실망감일 수도 있습니다. 66%니까요. 거의 맥주잔에 맥주를 받았는데 70%에 가까운 육박한, 결국 이제 30% 정도, 33% 정도의 맥주만 남은 상태인 거죠, 현재. 근데 이 맥주가 정말 가치가 있고 이제 앞으로 그 한 잔의 맥주의 값어치를 할 때가 언제냐라는 것을 고민해 봤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단기간에 오기는 쉽지 않겠구나.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뭐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이 국면에서 또 새로운 투자자, 신규 투자자, 눈먼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면 상관이 없겠으나 지금 돈은 자꾸 나가고 있고 그나마 국민연금이나 외국인들이 더 집중적으로 카카오뱅크를 사준다면 또 상관이 없는데 그 돈도 한정되어 있겠죠. 카카오뱅크를 사줄 수 있는 돈도 국민연금이 뭐 무한대로 돈을 찍어서 카카오뱅크만 살 리는 없거든요. 다른 기업들도 사야 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지금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고, 예. 그런 국면에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 이 역배열 상태가 계속 확대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횡보하다가 지금 일목균형표 선행편을 기가 막히게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맞고 떨어지는 분위기인데, 이 또한 또 미국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다음 주에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금리를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미국과 한국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을 뭐 커버하기 위해서 단행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또 골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지금 굉장히 진퇴양난이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마찬가지 마치 그래놓은 것처럼 왜 일목균표 선행스팬 1을 이렇게 저항을 받고 돌파를 강하게 하지 못할까, 이제 의문스러울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만약에 지금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지금 골든크로스에 대해서 이번에 그 읽었던 매트릭스 스튜디오의 문병 교수님의 자료 분석을 이제 빌러 얘기하자면 확률적으로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고 해서 수익이 무조건 나는 거고,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고 일목균표가 뭐 지지받고 저항받는다 해서 주가가 반드시 올라간다?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럼 기술적 분석 왜 하는데? 너는 왜 맨날 차트 얘기하고 캔들 얘기하고 지표 얘기하고 PER 얘기하고 왜 그러는데? 그럼 PER이 낮은 기업은 항상 수익이 낮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럼 PER 높았던 기업은 손실이 낮나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 동안 맞았던 건 하나도 없습니다. PER도 안 맞았고요, 차트도 안 맞았고요, 경제 지표도 안 맞았고, 시장도. 그럼 무엇이 맞았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내리자면 모두가 일관된 생각들, 모두 이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 특히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죠. 경제 동향, 그다음에 기술적인 분석, 기술적인 흐름, 그다음에 주가의 캔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경제 상황, 그다음에 엄청 넘쳐나는 돈, 이런 모든 박자들이 마치 이제 그 오케스트라처럼 모두 이 화음이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 주가가 급등하고 폭등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뭐 징이 안 맞다든지 뭐 피아노가 엉망진창이라든지 아니면 지휘자가 개판이라든지 이래버리면 그 오케스트라가 엉망진창이 되듯이 주시장이, 투자시장이 꼬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꼬여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물가도 상승했고요, 경기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투자자들도 자꾸 돈이 빠져나가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딱딱딱딱 떨어져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인 차트나 기술적인 분석, 재무지표까지 안 좋으니까 더 큰 폭락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렇다고 이 모든 것들이 이것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게 또 신기한 주시장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 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또 주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 지금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인생을 포기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영원히 나락을 가고 또 지옥을 가고, 지하 10층인데 지금 나 지하 60층인데 지하 70층, 지하 80층, 지하 90층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얘기 드리지만,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야 그래도 이제 뭐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페이가 이제는 뭐 많이 떨어졌잖아, 외국인들이 계속 사잖아, 너 말처럼 국민연금이 계속 사줄 거잖아,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뭐 성장하잖아, 앞으로 국민들이 다 카카오뱅크 쓸 거잖아,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첫 번째, 제일 베스트 선택지 답안입니다. 나는 확실하고 난 잘 알고 있고 내 투자 자금의 계획을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따박따박 분할 매수를 하겠다, 뭐 이런 방식, 뭐 이런 거들 하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있는 돈을 다 때려 부어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사서 일학 부자가 되겠다, 인생 역전하겠다, 이런 마음은 절대 가지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시장 상황, 금리 상황, 물가 상황, 원자재 상황,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흐름을 보면서 기회를 포착해서 그 기회가 됐을 때 투자를 단행해 나간다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이 과정들이 반면교사가 되고 타선지석이 되어서 앞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지금 멀티플
PER 66배. 뭐 이건 PER 나오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이익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안 생기는 기업을 상장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기대감으로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그냥 이 기업은 쉽게 말하면 맥주잔에 지금 거품만 있는 기업을 꺼내서 여러분한테 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황금이 든 맥주예요. 이 맥주는 앞으로 엄청난 맥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내밀었고 꺼내버린 거죠. 근데 받아보니까 이것이 거품이었던 거죠. 순 거품이네. 그리고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속았습니다. 비록 속긴 했지만,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황금이 이렇게 득득득 묻어서 잔에 있는 거죠. 그래, 그래도 이게 완전히 거품만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다시 두 번째 잔을 기다리는 거죠. 항상 기회는 또 옵니다. 세컨 찬스. 주시장은 또 그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지, 지금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런 자질이 함량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서 무모하게 또 빚을 끌어온다든지 무모하게 행동을 해버리면 더 큰 상처가 오고 더 수많은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